저 주사 시작했는데 왜 체중이 빨리 빠지질 않아요? 이거 계속 맞아야 돼요? 운동도 해야 돼요? 얼마나 해야 돼요? 뺐다가 요요해서 늘었다가 뺐다가 요요해서 늘었다가 결국 더 쪄요. 그러니 이번 기회에 제대로 상품명 위비 성분 세미글루타이드죠.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고요. 지난 시간에 이 주사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맞는 건지, 혹은 원리, 다른 다이어트 약들과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그때는 출시가 막 됐을 때고 해외에는 경험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실제 처방된 경험이 없던 상태였죠. 근데 지금은 이미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2, 3개월. 그래서 실제 위고비를 처방받고 계신 환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구체적인 궁금증과 제가 제시하는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한 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시작해볼까요? 자, 위고비 사용하는 환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이에요. 첫 번째, 위고비 주사를 맞는데 식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주사가 식욕을 조절해주는 약물인 건 맞아요. 기본적인 식단 관리를 병행하는 것도 역시 중요해요. 주사 맞는다고 살이 쪽쪽 빠지는, 살을 빼주는 주사가 아니에요. 식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주사예요. 그러면 어떻게 식단 조절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하루에 총 먹는 양은 주사 맞기 전보다 20% 이상 줄이고 하루에 3끼를 나눠서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가장 기본 원칙이에요. 그리고 어떤 걸 주로 먹느냐? 단백질과 채소가 포함된 균형 있는 식단을 추천드리고요. 예를 들자면 아침에는 삶은 달걀, 채소, 샐러드, 점심에는 닭가슴살 고구마, 저녁에는 연어, 브로콜리 이렇게 드시면 좋아요. 이거 정말 어려운 얘기거든요. 하지만 이 위고비 주사를 맞으면서 식욕 조절이 좀 편해지면 시도해 볼 수 있고 식단 관리가 편해질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먹는 거는 줄었는데 살은 안 빠져요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저는 꼭 다시 물어봐요. 아직까지 식사 사이에 과자 같은 거, 간식, 달달한 디저트 드시지 않아요? 달달한 믹스커피,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 아직까지 드시지 않나요? 줄기는 줄었는데 아직 하루에 한 번 정도 먹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얘기 드리죠. 식사량이 줄어도요 중간중간에 먹는 달달한 거 하나하나가 살이 빠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고, 여러분이 다이어트에 진심이면 다이어트에 방해되는 음식 정도는 중단해 주셔야 됩니다. 질문 두 번째, 이거 주사 맞는데 운동도 해야 돼요? 그럼 운동은 얼마나 해야 돼요? 자, 운동 거창하게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처음에는 주사를 맞으면서 식단 관리가 우선이에요. 식사를 줄여나가고 체중이 조금씩 빠지는 걸 바라보세요. 그리고 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느끼신다면 하루에 30분만 투자해서 가벼운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매일이 힘들다 그러면 일주일에 3일 정도 자기 몸을 위해서 40분, 50분 산책만 해보세요. 그게 습관이 되고 체력이 좋아지면 근력 운동을 같이 해보세요. 근력 운동이나 취미생활로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활동을 추가해보는 게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반짝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만약에 걷는 게 되신다면요. 마냥 걷는 게 좋아 이러고선 천천히 걸어 다니지 마시고요. 걸을 때 중간중간에 20초, 30초씩 아주 빠른 속보, 뛰는 거, 숨차게 뛰므로써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이어트 주사를 맞으면 적게 먹는 것이 좀 쉬워진다는 거예요. 알아서 빼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이어트에는 식단 관리, 운동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체중이 빠르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질문 세 번째, 주사를 맞는데 부작용이 계속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부작용. 가장 흔한 부작용은 메스꺼움과 소화불량이에요. 용량을 증량하면서 열의 9명 정도는 한 번쯤은 울렁거리고 더부룩함을 느낀대요. 대부분 초기 단계에 흔히 나타나고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적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울렁거려, 토해, 변비가 너무 심해. 그래서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까지 지장이 된다면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아픈데도 극단적으로 방치하면 췌장염이나 담낭염 같이 큰 병을 놓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방해된다. 그 정도면 주치의 상의해서요. 약물 용량을 낮추거나 줄이거나 간격을 늘리거나 방법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좋게 표현해보면 여러분이 주사를 맞으면서 좀 울렁거리고 더부룩하고 팽만감을 잘 느껴. 이런 분들이 오히려 식욕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더 커요. 부작용도 하나도 없고 불편한 것도 하나도 없는 분들은 포만감이나 식욕 조절 효과도 좀 늦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질문 네 번째, 저 주사 시작했는데 왜 체중이 빨리 빠지질 않아요? 이거 계속 맞아야 돼요?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제가 제 환자들에게 꼭 얘기 드려요. 비만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저질환, 고혈압, 당뇨 이런 게 있으니까 절대 조급하면 안 돼요. 이 주사는 순식간에 살 빼주는 주사가 아니에요. 체중 감량 속도는요, 개인의 에너지 대사 상태, 평소의 식이 습관, 초기 체중에 따라 매우 달라집니다. 그리고 위고비 주사는 목적 자체가 급격한 체중 감량이 아니라 서서히 체중을 줄이는데 중점을 둔 약물이에요. 빠른 체중 감량보다는요, 1년 52주 이상 서서히 체중이 빠지면서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체중이 빠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에 이미 오래 사용한 해외 사례들에서도 보면 약물을 사용하고 3개월 혹은 6개월이 지나서야만 점진적으로 체중 감소를 경험하는 경우도 많아요. 다만 이거를 사용하면서 처음에 체중은 거의 다 찌지는 않죠.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질문 5번째, 주사를 맞는데 효과도 없는 것 같고요, 부작용도 없는데 주사 용량을 빨리 올리면 안 되나요? 위고비 주사 한 달마다 용량을 올려가요. 0.25, 0.5, 1.0, 1.75, 2.4까지 용량을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최대 용량까지 가는데 16주가 걸려요. 4개월이죠, 4개월. 이렇게 용량을 천천히 늘리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어요. 왜냐면 이 용량을 갑작스럽게 올렸을 때 예상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모든 임상 연구는요, 효과도 중요하지만 안정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용량 증가는 신중하게 이루어진다 라고 강조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좀 다르죠. 효과가 잘 없는 것 같아. 좀 빠른 효과를 바래. 이런 분들을 진료 현장에서 만나면 여러 가지 팁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주사를 맞는데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조금 남들보다 빠른 효과를 경험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용량을 빠르게 올리거나 주사를 사용하는 것에 더불어서 간헐적 단식, 그리고 저열량 저탄수화물 식이의 개입, 적극적인 다이어트 방법을 병행해서 빠른 효과를 노려볼 수가 있어요. 절대 여러분의 임의대로 용량을 변경해서는 안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예전에 싹 주사를 많이 맞던 사람, 혹은 먹는 다이어트 약으로 살을 뺐다가 요요가 왔다가 반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고도 비만일 때 위고비를 1단계부터 서서히 올리면 힘든 건 하나도 없는데 효과를 하나도 못 느껴요. 그럴 땐 지치고 빨리 포기해요. 이런 경우에는 잘 설명하고 부작용이 생기면 바로 상의하기로 하고 단계를 조금 빨리빨리 건너뛰거나 좀 단축시키는 그런 노하우들은 따로 있습니다. 주사를 처방받을 때는 숙련돼 있는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용량을 변경하는 게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주로 물어보는 내용들을 정리해드렸고요. 그 다음 2번째 섹션으로 부작용을 잘 넘어가는 방법들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빠른 효과보다는 건강한 다이어트 그리고 안전한 주사 사용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제안해드립니다. 그 첫 번째, 천천히 시작하기. 위고비 말씀드렸어요. 초기에는 낮은 용량으로 시작해서 점차 용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마음이 조급하더라도요, 16주까지 천천히 올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체중은 늘지 않고 조금씩 빠지는데 체지방률은 조금씩 빠질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 주사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2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 여러분이 주사를 사용하면서 울렁거림을 잘 느끼고 소화불량이 잘 생기는 거는 탈수와도 관련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사를 맞는 분들은 체중이 빠지지만 동시에 물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평소보다 물을 2컵 이상 더 마시는 거예요.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섭취하면 여러분이 겪는 부작용을 확실히 줄여줄 수가 있어요. 3번째, 식사 후에 사용. 위고비 주사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거고 식사 전이든 식후든 관계없이 언제든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해외 경험들을 보면요, 일부 사람들에서는 공복 상태의 주사를 맞는 것보다 식후에 주사를 맞는 것이 위장 부작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보고들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주사를 맞으면서 식욕 조절은 좀 되고 적게 먹는데 효과가 있는데 조금 불편해, 소화불량은 덜고 싶어, 이렇다면 한 번쯤 식후에 맞아보는 것도 하나의 시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종합적으로 위고비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적절한 체중 감량에 대한 조언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 꾸준함이 답이에요. 조급하지 마세요. 예전에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한 번쯤 먹어봤던 체중을 빠르게 빼주는 다이어트 약, 다이어트 한약, 이런 단기 다이어트 치료제하고는 달라요. 이 위고비 주사를 통한 체중 감량은 한 달, 2달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전에 극단적인 다이어트 치료를 받아본 분들은 효과도 분명히 빨랐겠지만 요요가 순식간에 오는 것을 경험해 봤을 거예요. 뺐다가 요요에서 늘었다가 뺐다가 요요에서 늘었다가 결국 더 쪄요.
그러니 이번 기회에 제대로 천천히 건강하게 빼겠다, 요요를 안 만들고 잘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미국비를 사용하면서 한 달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시고요. 그러면 어느새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정신무장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정확하게 목표 설정을 하세요. 처음부터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우면 금방 지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뭐 한 달 만에 5kg 뺄 거예요. 한 달 만에 10kg 빼야 돼요. 이렇게 극단적 목표를 세우고서 위고비주사를 맞는 거는 절대 좋지 않아요. 금방 포기할 거예요. 위고비가 어떤 원리인지 이해하고 1년 이상 건강하게 뺀다고 목표를 세우고 매달 인바디 검사를 통해서 몸무게는 조금 빠지더라도 체지방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고요. 근육이 유지되는 걸 보고요. 한 달에 1kg 혹은 두 달에 1kg 이렇게 1, 2kg씩 빠지는 것을 차근차근 목표로 세우세요. 그래서 목표로 1년에 15% 이상의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해봅시다. 그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 식단 관리도 같이 시작하게 될 거고요. 운동도 시작할 거고요. 고도비만인 경우 15%가 아니라 20%, 30% 이상 기대보다도 목표보다도 높은 체중 감량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스스로 격려하기. 다이어트 하신 분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완벽하게 운동 잘하고 조금 먹을 수 있고 식단 조절 잘하고 이런 분들은 다이어트 주사를 시작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은 다이어트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비싼 주사치료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에게 작은 성공도 축하해주고요. 중간중간에 삐끗, 실패, 약간 어려움 이렇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느리게 빠진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간식을 좀 먹었다. 이렇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세요. 좋은 방향의 생각. 예전보다 이제는 밥을 먹다가 한 숟갈, 두 숟갈을 남길 수가 있어. 이전보단 간식이 확실히 줄었어. 다음 달에 운동을 등록했어. 이러한 작은 성공들을 스스로에게 축하해주면서 계속 격려해주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장기적인 다이어트를 끌고 가고 성공시키는 데는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JPR이죠. 전문가의 상담이에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 없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서 다 잘하는 분들은 다이어트 치료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최소의 한 달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2번 이상 비만을 같이 관리해주는 의료진과 상담하면서 현재 상태에서 평가하고요. 중간중간에 쓰고 있는 치료법을 개선하고 어떤 포인트, 이번 달에는 밥 먹는 방법을 어떻게 바꾼다. 아니면은 지금까지 한 것에 격려를 받는다. 아니면은 주사 용량을 변경해본다. 이런 중간 개입을 통해서 성공적인 다이어트라는 데 지름길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